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가죽에 염색을 할 때요. 장갑이 아니고 거즈를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거즈 붕대죠, 붕대. 거즈로 염색을 하면은요. 장갑보다는 조금 촘촘하고 그리고 미세하게 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조절이 편하기 때문에 염색을 어느 쪽은 밝게 하고 어느 쪽은 좀 어둡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상당히 그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염색이 촘촘하게 들어가니까 좀 색 보존도 오래 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즈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즈를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거 한 장이면 돼요, 한 장. 뭐 두 겹으로 헐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 얇은 거 한 겹이면 충분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은 거즈가 너무 두꺼우면은 약품이 많이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 조절을 할 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선 접는 방법은 뭐 어떻게든지 접어 가지고 염색을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은요 이렇게 보풀들 끝에 여기서 이제 실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이 비행기 접듯이 그렇게 접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반절을 접어서 이게 한 가닥만 나오더라도 한 가닥만 나와도 염색약이 묻었을 때는 그 옆으로 또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끝에 잘려진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한 번 더 가운데로 접어 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3등분만 해줍니다. 3등분. 이렇게 접고 종이 비행기 접듯이 이렇게 접으면 일단은 땅땅하죠. 그리고 끝이 뾰족하게 되니까 염색할 때 어느 부분을 좀 섬세하게 해줄 때 좋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어서 사용을 해주면 좀 편리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거즈가 두 겹이 되면 훨씬 두텁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 조절할 때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면 가죽을 일단은 사이즈는 한 반지갑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크기를 이 정도만. 가로가 너무 큰데요. 반지갑 정도면은 한 8cm 정도면 되는데 이건 지금 10.5 그냥 한 2cm 정도만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1cm 이쪽에서도 약 한 1cm 정도만요. 제품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크기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브라운 톤으로 염색을 해볼 건데요. 접었을 때 중앙 쪽을 좀 밝게 놔두고 테두리
이 테두리에는 좀 그라데이션을 넣어가지고 좀 어둡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즈를 이렇게 접어 놨으면 이렇게 틀을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준비하실 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될 신문지 같은 거. 또 하나는 이런 못 쓰는 수건 있죠? 이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염색을 하다 보면은 양 조절을 할 때 톡톡 찍어서 약품을 빼주니까요. 자, 그러면 처음에 바탕색을 칠해줘도 되는데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즈를 잡고 노란색은 양이 좀 많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약품을 거즈에 묻히게 되면 이렇게 양이 많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톡톡 못 쓰는 수건 찍어서 양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찍어 놓고 약품의 양을 봐가지고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염색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원을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줘도 되는데 바탕색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바탕색은 약간 양이 많아도 되고, 근데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색들은 양 조절을 해가면서 조금씩 여러 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을 발라놨습니다. 거즈로 염색을 하게 되면은 스트랩 끈 같은 거 만들 때도 상당히 미세하게 할 수가 있고, 넓은 면을 할 때도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밝은 쪽, 어두운 쪽을 좀 이렇게 선명하게 해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장갑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틈 사이도 크고 보풀도 일어나고 땅땅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자국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거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원래는 좀 건조를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연밤색을 해볼 건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렇게 묻었죠? 양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럼 이제 수건에 톡톡 두드려가면서 양 조절을 해줘서 염색을 해줍니다. 자, 이제 조금 덜 나오죠? 처음보다는. 자, 이제 연밤색이 염색이 됐고요. 이제 뒷면은 좀 어둡게 해줘도 되고 검정으로 해줘도 되고요. 뒷면에 이쪽에 안감을 붙인다면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매끈하게 하려면은 뒷면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 그런데 뒷면 처리를 하기 전에 검정색 있죠?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해 놓고 나서 뒷면 처리를 하면은 색감이 좀 선명하게 보이면서 뒤에가 깔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연밤색을 했고, 그 다음에 진밤색도 한번 올려보게요. 어두운 색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연한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점차적으로 염색을 해주게 됩니다. 진밤색도 마찬가지로 좀 까매 보이죠. 이 양이 많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염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헝겊에 수건에 톡톡톡 두드려줘서 양을 조절을 해주고 나서 조금 나올 때, 자, 양 조절을 해주고 나서 조금 나올 때 그때 염색을 해주고,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싶으면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진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양이 이렇게 많을 때 하면은 그냥 단색이 돼 버리죠. 자, 이제 양이 좀 줄었죠. 가운데 쪽은 조금 밝게 놔두고, 테두리는 약간 어둡게. 이 염색이 그 내가 생각했던 그 모양대로 이렇게 잘 되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어느 부분은 조금 연하게, 어느 부분은 좀 진하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을 염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요. 진밤색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내가 조금만 더 진하게 해주고 싶다 싶으면 이 상태에서 거즈의 염색약이 말랐는데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다시 약품을 묻혀가지고 또 양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살짝만 더 진하게. 아까보다 조금 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해줬죠. 그리고 지금 보면 광택이 없죠. 이 염색을 하는 동안에는 광이 날 정도로 막 빡빡 문대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이 모공이 그만큼 이제 메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이 수강생분들이 이 상태에서 광을 냈을 때 신기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뭐 신기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초보자가 배울 때는 신기해 보일 수도 있죠. 거즈로 염색을 해서 미세하게 해주니까 이런 가죽의 본래의 잔 주름도 다 보이고. 자, 조금 진해졌죠. 뭐 진밤색 정도가 나는 좋다 싶으면 나중에 약품량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뒷면을 이제 염색을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데 있죠. 거기 안쪽까지 웬만하면은 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지로 문질러 가지고 이 앞면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께가 한 0.1mm 된다면 모를까, 뭐 겉면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말리면 이제 확실한 밤색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뒷면 처리를 해서 뒷면을 매끈하게 해주고 싶으면 염색을 한 후에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진밤새까지 염색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여기 묻어버렸네요. 이런 건 그 방송 사고입니다. 이렇게 반절로 접었을 때 좀 나름 이뻐 보이겠죠? 예. 근데 여기에서 블랙까지 가도 괜찮아요. 맨 가에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블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살짝 커버를 해봐야 돼요. 자, 진밤까지 했고, 이번에는 검정색을 한번 마무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정색. 역시 테두리를 진하게 한다고 해도 양을 빼서 조절을 해줘서 염색을 해주게 됩니다. 좀 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때 염색을 해주시면 돼요. 아주 끝에 쪽, 가해 쪽만요. 더 진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요 정도에서 좀 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두리 쪽만 좀 진하게 빼줬죠. 자, 잠깐만 이 상태로 놔둬 보고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중요한 점은 어, 거즈,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즈의 약품이 다 말라가는데 문질러 주면은요. 이게 아무리 침투가 되는 약품이라고 해도 그 약품을 깎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즈의 약품이 말라가면은 다시 묻혀서 다시 양을 빼주고 반복적으로 염색을 해주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뒷면을 보시면 이쪽은 지금 밤색으로 해놓은 상태고 이제 점점 밤색이 보이죠. 어떤 흠집도 별로 나는 좀 없이 그냥 보이고 싶다 싶으면 검정으로 해주면 됩니다. 검정으로 양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마르고 나서 뒷면 처리제를 쓰게 되면은 매끈매끈해지죠. 이제 이런 이제 어떤 흠집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자, 이제 이렇게 검정색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수강생이 어떤 걸 보고 신기하다고 했었느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보시기에도 광택이 없습니다. 광택이 없죠. 그러니까 염색을 내가 몇 가지 색을 덧칠해서 하더라도 염색을 하는 동안에 광택이 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에요. 뭐 광택이 난다고 해서 염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염색을 여러 가지 색을 했을 때 광택까지는 나지 않게 해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쪽 반절을 먼저 내볼게요. 조금 흔들려도 뭐 지진 난 거 아니니까요. 광을 낼 때는 어느 정도 좀 손에 힘을 줘서 광택을 내줍니다. 그리고 한참 내주면은 광이 더 나요. 약품을 쓰지 않은 자연광이죠. 여기 보시면 잠깐 문질렀는데 광택이 이쁘게 나죠. 그리고 색감은 좀 더 선명해 보입니다. 이쪽은 아직 광이 안 난 상태. 이쪽이요. 이쪽은 광을 좀 자연광을 내준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약품을 써서 광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럼 편하겠죠. 팔도 안 아프고. 자연광을 내주면 이게 오래됐을 때 상당히 멋이 난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니까 잠깐만 광을 내볼게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광이 잘 났습니다. 요게 이제 제품을 만들면 라운드를 동구스름하게 또 잘라주고 이렇게 또 반으로 접으면 나름 또 이쁜 제품이 되죠. 핸드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해서 자연광을 내주고 딱 덮어주면은 멋이 납니다. 자, 이런 가죽의 주름도 보일 만큼 촘촘하고 뭐 그렇게 염색이 되는 거죠. 거즈로 염색을 해주면은 장점은 장갑으로 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하셔서 한번 멋있게 염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